우리가 그 앞선 시간에 용익물권과 그리고 저당권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 가능한데 저당권은 안 된다 하는 걸로 이제 결론 맺었습니다. 여러분 책 365쪽을 보세요. 근저당권. 우리가 그 일반 저당권에다가 우리가 뿌리 근자를 써가지고 근저당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금융기관 돈을 빌려 쓴다면 금융기관에 여러분 부동산에 혹시 빌려 쓴 적이 있나요?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게 있어요? 그럼 뭐라고 써 있나요? 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알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 학문적 배우는 저당권보다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뜻을 한번 제가 살펴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볼 겁니다. 자, 갑에서는 을은행이 주거래은행입니다. 여러분도 그 주거래은행 있죠? 예, 자주 거래하는 은행. 우리가 주거래은행에 그 등록이 되면 돈도 조금 싸게 빌려 쓸 수 있고, 그렇죠? 대출도 받고 빌려 쓸 수 있는 이런 그 장점이 있는데, 갑에서는 을은행이 주거래은행입니다. 근데 갑회사 제조하는 제조업 회사예요. 돈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 어떤 회사의 오너가 돼 보세요. 어찌 봉급날이 빨리 들어오는지, 전기세는 이렇게 빨리빨리 내야 되는지,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회사 아무튼 봉급 줄 때 돈이 부족합니다. 돈 빌리러 가요. 또 원료 사회야 또 수출하잖아요. 뭐 이런 문제 있는데, 갑회사 이때 꿀 때마다 저당권 설정하고 또 돈 벌어 또 빚 갚아요. 갚을 때마다 말소하고 귀찮잖아요. 하니까 이처럼 채권 채무 관계 계속적 반복적 지속될 때 일정한 결산기에 결산하자 하며 약정되며 설정되는 저당권을 뭐랍니까? 근저당권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도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려 쓰는데 일반 저당권이 아니라 뭐랍니까? 근저당권. 자, 이런 거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 잡혀 대출 자금 빌려 썼습니다. 매월 갚아나간 돈이 있죠? 예, 채권 채무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반복적이고, 이때 설정하는 권리를 뭐랍니까? 근저당권이라 이야기합니다. 해서 일반 저당권과 다른 차이점이 있고, 금융기관은 이걸 선호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무엇을 반드시 등록하는가, 즉 필요적인 기록사항이 있는데 바로 채권의 최고액이 됩니다. 채권의 최고액. 우리가 좀 전 시간 봤지만 저당권은 무엇을 꼭 기재합니까? 채권 액수를 기재했죠. 근데 여기는 채권 최고액을 기재합니다. 채권 최고액을. 왜냐하면 수시로 빌렸어요. 수시로 빌렸었기 때문에 채권액이 증감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최고액을 기재하는데, 여기는 일반 채권액에다가 30%좀 얹어줘요. 즉 1억을 빌렸었다면 얼마? 1억 3천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몽땅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 달리 뭘 기록합니까? 채권 최고액을 기록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확인되면 돼요. 나머지 똑같아요. 채무자 표시를 해야겠다. 뭐 기타 등등의 내용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 있다. 수인. 채무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 있는데, 이때는 연대 채무자라 하지 않고 연대 채무자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단일하게 채무자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채무자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때는 연대 채무자라 하지 말고 뭐랍니까? 채무자라 표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제가 뭐로 소개해 볼게요. 채권액이 다액입니다. 채권 액수가 다액, 액수가 많아요. 채권액이 다액일 때 이를 분리하거나 구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채권액이 많을 때 이를 구분하거나 분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 어떻게? 단일하게 기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이 시간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연말 되니까 마트 가면
연말 특별 세일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파트도 세일합니까? 해요? 안 해요? 그런 동네 안 살아봤어요? 세일합니다. 아파트 세일해요. 보통 뭡니까? 한 채가 10억 팔았던 거 8억에 줍니다.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중도금 잔금 대출이자 시공사 대신 내줄 겁니다. 이런 거 해요. 못 들어봤나요? 찾아보세요. 이게 있어요. 아파트 세일합니다. 이런 모습 하죠. 예, 과거에는 이 건설 경기가 살아야 국가 경기가 사는 게 있는데 그런 광고 한번 났었네요. 중도금, 잔금, 무이자 대출해 줍니다. 시공사에서 누가 낸다는 얘기예요? 시공사에 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세일이잖아요. 누가 이자를 대신 내줘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참 때의 세일 방법입니다. 한참 때. 그리고 껴주는 경우도 있어요. 집을 껴줍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세일 왜 안 합니까? 세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되게 껴주는 건 쓸모가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시공사는 이게 100세대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100세대에 대해서 100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가능합니까? 몇 세대? 100세대인데 100억 대출을 받았어요. 각 세대 얼마입니까? 각 세대 얼마? 다시 물어요. 각 세대 얼마? 예. 웬 1억, 그러니까 하나님 싸우는 줄 알겠어요. 예. 100억. 100억이 되는 겁니다.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컷 보고 내려왔잖아요.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100이로도 100억, 200이로도 100억, 300이로도 100억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고, 쭉 구분하거나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죠? 20억 갚았어요. 얼마 남았나요? 그냥 100억입니다. 알 수 있죠? 그냥 100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말 뜻입니다. 채무자가 여러 사람 된다 할지라도 연대 채무라 쓰지 않고 각각이 별도의 뭡니까? 채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이 100억이 된 채무자. 아시겠죠? 그리고 20억 갚았어도 변경 등기 되기 전에 그냥 100억 된단 말이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책을 잠깐 보고 갑니다. 365쪽에 박스, 가운데 쪽에 박스 좀 보세요. 근저당 설정 등기에 근저당 설정 계약의 뜻과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뺐고 뭘 기록한다? 채권, 최고액. 일반 채권에 다른 차이점은 보통 20 내지 30%도 얹혀서 설정한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단일하게 기록합니다. 연대 채무자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게 근저당권의 특징이 되고 저당권 등의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액도 단일하게 하고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연대 채무자라 하지 않고 뭐랍니까? 단순하게 채무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지금 소개하기는 좀 어려운 말이 되기에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세 번째, 각종의 등기 봅시다. 각종의 등기. 여러분 기억도 가물가물할 겁니다. 등기법 첫 시간에 등기는 다양한 모습 나눌 수 있겠네요. 표제부 등기합니다. 사실의 등기, 갑구나 을고기재합니다. 권리의 등기라 표현했었어요. 그리고 등기를 내용 따라 분류할 때 등기란 등기관 기록하는 기입 등기입니다. 문제 없었죠? 그리고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그리고 멸실 등기. 기억납니까? 예. 내용 따라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내용 따라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 있고 멸실 등기 있다. 멸실 등기 가로세게 집어넣은 이유는 이미 지난주에 공부했죠. 우리가 표제부 등기, 사실 등기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 되는데
각종 등기란 뭐 기입 등기도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등기가 됩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에 등기 절차가 소개가 됩니다. 이는 역시 앞에 소개했던 내용과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똑같지만 단복 의미에서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란 등기의 일부가 처음부터 나중에 후발적, 나중에 후발적 변경이 되기에 고치는 것을 변경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등기 일부가, 즉 우리가 전세 기간 혹은 전세금, 뭐 이런 존속 기간, 또 이자, 이것만 일부 달라지는 겁니다. 나중에 따라 고치는 것을 변경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미 공부했지만 표제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여러분? 일부가 후발적으로 있죠? 이거 우리가 뭐랍니까? 표시란의 변경 등기 혹은 표제부의 변경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있었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등기법을 정복하는 기본은 이런 것들이 편하게 와닿아줘야 됩니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소개한다면 부동산이란 뭐가 부동산? 토지와 건물. 표시란 토지 표시.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 건물 표시.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 번호와 구조와 면적.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때하는 게 무슨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입니다. 또 우리가 구분 건물 관련 내용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대지권이 일부가 후발적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대지권 등기 어디다 등기합니까?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하죠. 따라 무슨 등기? 표시란의 변경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갑구나 을구 내용이 일부가 후발적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상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혹은 갑구 을구 등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어떤 게 있나요? 등기 명의인 표시. 여러분 누가 등기 명의인 될 수 있나요? 누구 이름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혹은 권리자 이름 적을 수 있나요? 자연인, 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 태아는 됩니까? 안 된다. 민법상 조합? 안 된다. 학교? 안 된다. 읍면? 안 된다. 근데 리동은 되는 경우도 있다.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금방 나왔던 자연인, 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등이 바로 등기 명의인 되는데 사람 이사 갑니다. 뭐가 바뀌어요?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름도 바꿀 수 있나요? 회사 명칭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네요. 회사 명칭을 바꿨어요. 혹은 이름 바꿉니다. 이 바뀌는 걸 기록하는 건 뭐랍니까? 등기 명의인 표시에 변경 등기 일부가 후발적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소위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 변경이나 권리. 지금 보는 것이 각불계 등기사항이 됩니다. 등기명 표시 변경은 각구에 될 수 있겠고 을구 될 수 있겠고 각구는 소유권 될 수 있겠고 을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의 명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권리 변경이란 뭘 얘기할까? 치료, 이자율, 존속기간 등의 증감 등등등 이를 가리켜 뭐랍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지상권의 치료가 달라져요. 저당권 이전이 바뀝니다. 그리고 뭐 존속기간 등의 증감 발생하는 경우 있죠. 이걸 가리켜 우리가 통칭 뭐랍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앞에 걸 몽땅 떼보니까 다 변경 등기예요. 근데 공부를 조금 하니까 대상을 쫓아 부동산 표시 변경 그리고 빠졌네요. 부동산의 변경도 있다. 부동산 변경 등기. 부동산 변경은 뭡니까? 토지 건물을 합치거나 나눌 때 이걸 부동산의 변경이라 얘기하고 대지권 변경이 있고 그리고 각굴구에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권리 변경 등기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등기 절차를 봐요. 어떻게 등기할까? 이런 모습입니다. 함께 그냥 그림만 보고 지나가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그 등기를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글자에 답이 들어있어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내 이름 바뀌고 내 주소가 달라지는 건데 함께 상대방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쩌합니까? 단독 신청합니다. 앞으로 등기법은 요 제목을 통해서 문자 통해서 그 개략적인 내용이 파기돼야 됩니다. 그래, 내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는 건데 함께 상대방 없지, 이 등기 단독 신청합니다. 근데 행정구역이 바뀌어 주소 바뀌었어요. 단독 신청할 것도 없죠. 어쩌합니까? 직권으로 변경 등기합니다. 누가? 행정기관이 촉탁해서 등기관 직권 변경 등기 합니다. 그런 맥락들입니다. 그리고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 생략도 가능해요. 자, 갑이 노량진 살다가 강남 살다가 현재 노원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를 참 많이 다녔네요. 그렇죠? 이사 갈 때마다 갑 소유 부동산에 뭐가 바뀌어요? 주소가 바뀌어져야겠죠? 근데 이사는 잘 가는데 이거 신청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팔아먹으려 합니다. 을에게 매매하려고 그래요. 근데 현재 노원 살고 있는데 노량진 주소가 됐어요. 이거 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어찌하죠? 변경등기 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는 가운데 걸 뭐하고? 생략하고 노량진에서 노원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왜? 이 등기명의 표시 변경등기 할 때 뭐가 첨부되기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 첨부가 돼요. 아, 중간에 변경된 거 빼놨구나.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 없겠죠? 이래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 볼까요? 갑의 집이 노량진, 갑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주소가 바뀌었어요. 근데 건물이 멸실했어요, 멸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되겠죠. 근데 주소가 다릅니다, 주소가. 어찌하죠? 변경 등기 해야겠죠? 근데 이걸 몽땅 뭐하고? 생략하고 멸실 등기할 수 있다. 아니, 건물이 불탔는데 주소 바뀐 게 됐습니까? 문제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 등기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 책을 잠깐 제가 볼 겁니다. 또 책을 그냥 지나가면 안 본 것 같아요. 표시라고 지나오세요. 자, 366쪽의 박스를 보세요. 등기명의 표시 변경의, 그리고 그 등기는 어찌합니까? 단독 신청합니다. 가능합니까? 단독 신청. 두 번째, 니은. 말소등기나 멸실등기, 그 변경이나 경정, 증명, 서면 첨부해서 전체를 말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가능하죠? 예. 말소등기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멸실은 부동산은 없어지죠.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디귿 보니까 등기명의 표시 변경이 수차례 걸쳐 변경된 경우, 현재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의 표시로부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현재의 표시로 중간의 등기는 생략할 수 있다. 가능하죠? 예. 모든 내용이 소개됐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혹은 등기부 등본, 법인상 증명서 등이 첨부되는 정보로 제공이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잠깐 볼 겁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 변경이란 치료, 이자율, 존속기간에 증감 있는 것을 권리의 변경 등기라 얘기합니다. 이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예?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왜? 예, 이해가 상반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는 거 문제 없었죠? 내 부동산 표시 달라진 거 문제 없었죠? 다 단독 신청입니다. 근데 권리 변경만큼은 공동 신청이 됩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자, 가백스 부동산의 을명의에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전세금 1억에서 1억 5천으로 증액을 했어요. 증액. 전세금을 더 줬습니다. 가능하죠? 자, 다른 건 똑같아요. 전세권자, 설정자,
전세권자, 설정자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셨어요. 근데 다른 건 모두 똑같은데 전세금만 1억에서 1억 5천, 등기 전부가 일부가 처음부터 나중에 따라 바꿔줘야겠죠? 이거 무슨 등기? 변경등기. 좀 더 구체적으로 권리의 변경등기. 전세금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익 보는 자, 불이익 보는 자 발생합니까? 예. 누가 이익 보는 권리자? 여러분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라고 얘기해 주세요. 누가 전세금 늘어남으로써 이익 보는 권리자? 예? 누가 이익 보는 권리자인가요? 전세권자, 설정자? 설정자, 권자? 예. 혼동되기 쉬워요.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때가 됐어요. 어떤 때? 기간이 만료됐어요. 전세권 소멸되겠죠? 이때 설정자 1억만 주면 될 거 얼마 줘야 됩니까? 1억 5천을 줘야 됩니다. 이걸 불이익이라 그래요. 애초에 얼마? 1억에 설정했는데 1억 5천 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의무자가 됩니다. 전세금 증액이 되면 알 수 있죠? 권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1억에서 5천만 원 감액이 됐어요. 감액. 누가 권리자? 설정자. 누가 의무자? 권자가 됩니다. 아시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따라서 이럴 경우 전세금의 증액자는 변경 등기하렵니다. 전세권 설정자 등기bil 정보 제공합니까? 예, 왜? 의무자니까. 인감증명 제공합니까? 예, 소유권자니까. 근데 만약에 전세금 감액합니다. 의무자죠? 전세권자 등기bil 정보 제공합니까? 해요. 잊지 마세요. 등기bil 정보는 모든 등기에서 의무자가. 누가? 의무자가. 인감증명 제공합니까? 안 해요.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등기bil 정보랑 인감증명 차이점이 있어요. 등기bil 정보는 공도시정에서 모든 의무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구별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책의 편은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정등기 두 번째. 자, 경정은 주로 설명 안 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아요. 자, 등기 일부가 원시적. 처음부터 잘못된 고치기 어쩝니까? 고치는 것을 경정등기라 이야기합니다. 경정등기. 즉, 등기가 완료됐는데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일부 고쳐야겠죠? 고치는 것을 경정등기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경정등기는 등기 전후에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동일성. 자, 이런 유사한 문제로 2년전에 한번 설명한 바 있는데 여러분 저기 박스 좀 보세요. 367쪽 맨 끝에 원시적 불일치다, 등기가 마친 후 경정돼야 된다, 뭐 등등 나오고 등기상 일부 돼야 된다. 동그라미 5번 경정 전후의 등기사의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박스 내용 볼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걸 저당권 설정 등기했어요. 등기 잘못됐죠? 자, 이거 경정 등기합니까? 아니죠. 동일성이 동일하지, 그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무효 등기가 됩니다. 이건 말소 등기가 돼야 됩니다. 말소. 마찬가지. 저당권 설정 등기할 건데 전세권 등기했어요. 그것도 등기의 동일성이 없다. 무효로서 말소 등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자를 갑에서 을루하거나 또는 갑을 공유해서 병정과 공유하는 경우 이렇게 동일성이 없다. 이때는 이전 등기 돼야겠지 경정 등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뭐 지문에 한번 출제된만 있었어요. 근데 경정은 많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눈다면 이렇게 나눠줘요. 경정 등기도 부동산 표시 경정. 부동산 표시 경정이 뭔지 알죠? 부동산 표시 일부가 원시적으로, 아까는 후발적인데, 그 다음에 부동산의 변경, 부동산의 경정, 대지권의 경정, 등기, 명인 표시의 경정, 그리고 권리의 경정,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다. 즉, 변경과 흐름이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수등기. 말수등기란 등기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합니다.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때 없애는 것을 뭐랍니까? 말수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아까 봤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것을 저당권 설정 등기했어요. 등기와 실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무슨 등기? 말수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할 걸 지상권 설정했어요. 이것도 무슨 등기? 말수등기. 말수등기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수등기를 또 말수합니다. 말수등기의 말수는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는 허용되질 않습니다. 그럼 말수등기 또 말수는 허용되지 않고 뭐가 되겠죠? 말소 회복등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말소 회복등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말수등기는 요 신청 방식이 이제 논의가 되는데, 신청 방식이 일반적으로 어떤 등기 말소함으로 이익 보는 자 있나요? 예, 불이익 보는 자 발생하죠. 따라서 공동 말소가 원칙이 됩니다. 우리가 등기도 공동 신청 일반적인 내용이죠. 공동 말소합니다. 그런데 의무자거나 진정성 해가 안 될 때 모두 가능해요? 단독의 말소도 가능합니다. 단독 말소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미 다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있네요. 등기가 잘못했어요. 등기 전부를 누가 말소해야 돼요? 등기관이 말소해야겠죠. 이걸 뭐랍니까? 직권 말소라 이야기합니다. 직권 말소.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등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누가 말소합니까? 촉탁 말소합니다. 종류가 다양해요. 촉탁 말소가 됩니다. 여러분 책에는 단독 말소되는 사례, 직권 말소 사례가 쭉 설명이 되는데 한 두 가지만 제가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볼 겁니다. 여러분 책 368쪽을 보세요. 단독 말소, 판결 등기, 애초에 단독 신청, 그 등기 잘못됐다면 단독 말소. 소유권 보존 등기, 애초에 단독 신청, 그리고 잘못됐다면 단독의 말소. 그 다음에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 말소 등기. 말이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 3번 내용 한번 소개해 봅니다.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 사망으로 자, 갑은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인데 을은 어느 날 갑을 쫓아 얘기합니다. 여보게 갑, 자네는 가진 게 땅뿐이 없잖아. 내가 노후에 나무나 심으면서 좀 말년을 내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나무 심는 사람 봤나요? 나무 심으면 노후 죽인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무가 보통 몇 년 커야 돼요? 최소한 10년, 20년 커야 돼요. 아무튼 을은 갑의 땅을 빌려 나무를 심기로 약정을 했어요. 남의 땅 빌려 나무 심으려 합니다. 뭘 설정할까요? 지상권에 설정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빌려 쓰는 거 언제까지 쓸 건데 했더니만 을이 얘기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만 쓰자 그래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약속 가능해요? 야, 내가 죽을 때까지 빌려 쓸게 너 땅을. 가능할까요? 예? 이게 몇 년인데? 죽을 때까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불확정 기간이라 얘기합니다. 무슨 기간? 불확정 기간. 왜?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런 약속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당사자 합의가 된다면. 알 수 있죠? 자, 건강하게 살던 을이 한 10년, 20년 뒤에 갑자기 아파 누워 있습니다. 가보니까 나무 심고 전공이 마시던 을이 병원 가보니까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그야말로 오늘날 합니다. 근데 이 등기는 공동 신청해서 등기를 했죠. 그 말수도 어찌해야 됩니까? 공동 말수해야겠죠. 근데 죽어가는 친구 붙잡고 갑이 여보게 을 갈 때 가더라도 우리 등기 말소하고 가자. 이런 말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야, 갈 때 가더라도 등기 말소하자. 못 하잖아요. 근데 혼자 그런 말 하지 못하고 혼자 중얼거려요. 뭐라 하는가 들어봤더니 혼자서 지지지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상권 말소하자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죽어버리면 죽음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서 그 등기에 단독 말소 가능한 겁니다. 등기된 권리가 지상권이 야 내가 죽을 때까지만 쓸 거야 라는 약정을 줬다면 뭐 가능하다? 단독의 말소 가능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해요.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 그 말소 어찌한다? 단독에 말소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왜 강조하는가 하면은 어떤 등기 말소함으로 이익 보는 자, 불이익 보는 자 있잖아요. 함부로 말소할 수가 없어요. 공동 말소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럴 경우는 단독의 말소 가능합니다. 네 번째, 등기무자가 행방불명됐어요. 자, X부동산의 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상권, 전세권에 말소 등기를 하려 합니다. 말소 등기 하려 할 때 설정자, 권자 누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누가 의무자예요? 권자가 의무자죠. 무슨 등기하는 거니까? 말소 등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료만 주고 전세금만 갖고 행방이미원해요. 모두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에 도장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어찌하는가 용어를 여러분 익혀주기 바랍니다. 뭐 한다 하죠? 공시채고합니다. 뭐합니까? 공시채고. 자, 공시채고란 말은 공시법이 최고란 얘기인가요? 공시법이 최고란 얘기예요? 여러분 신문도 안 보는 모양이에요. 예, 공시법이 최고란 얘기입니다. 공시채고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예. 자, 공시채고 가끔 이제 신문도 좀 눈여겨봐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공시채고 누구누구 실종했다. 권리 소멸하려 한다. 내년 3월 말까지 이재개라. 없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아무개 지원 판사 아무개 널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뭐랍니까? 공시채고라 그래요. 알 수 있죠? 공시채고 한 다음에 더 이상 권리가 없다는 판결 내려줍니다. 이걸 뭐랍니까? 채권 판결이라 그래요. 채권. 자, 기한된 날짜가 도래해서 이익 없는 거 보니까 권리가 소멸합니다. 해서 뭘 내립니까? 판결까지 내려줍니다. 어디에서? 법원에서. 이걸 채권 판결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의무자가 행방불명됐는데 권리 말소 없다면 곤란하잖아요. 이제는 누가? 권리자가 공시채고 채권 판결받아 그 등기에 단독의 말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네 번째 그 내용. 자, 네 번째, 등기무자가 수재불명으로 공도 시청할 수 없을 때 공시채고 그리고 뭘 받아? 채권 판결받아 단독의 말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오세요. 직권말소로. 자, 이미 공부했지만 관할이 받는 등기 절대무효 직권말소.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매년 나오는 내용이죠. 절대무효. 이것도 직권말소.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했을 때 본등기 양립될 수 없는 중간에 되어진 등기 어찌한다? 직권말소합니다. 자, 토지 수용은 원시치도 따라서 수용 이외의 재반 권리 어찌합니까? 직권말소가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앞에 직권등기 소개할 때 모두 소개했던 이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소 등기는 이처럼 방식이 다양하다. 공동말소, 단독말소, 직권말소, 촉탁말소 등이 있다. 그러면 등기법이 자꾸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모두 공부했던 내용들을 또 몰아서 내용이 설명이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말소 회복 등기가 있어요. 자,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의 전부나 혹은 일부가 부적법한 말소될 때를 회복하고 복구하는 것이 말소
회복 등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봤던 말소 등기가 잘못됐어요.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또 오세요. 변경이나 경정 등기가 잘못됐어요. 어쩌니까 말소 회복 등기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말소 회복이란 등기의 전부나 일부가 부적법한 말소가 되었을 때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해주는 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 참고로 멸실 회복 등기라고 있나요? 멸실 회복 등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근데 지금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멸실 회복이 뭐냐면 등기소에 등기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등기부가 불에 타버렸어요. 등기부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용지가 등기 기록이 없어진 겁니다. 이걸 복구하는 건 뭐래요? 멸실 회복 등기라 이야기해요. 이걸 복구하는 게. 그런데 지금은 등기가 모두 어떤 방식으로? 전자도 방식으로 기록이 돼요. 하니까 멸실할 일이 없어요. 등기부 자체가. 이래서 이 제도 자체는 이 명칭 자체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책에는 이런 말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건 참고로 없어요. 멸실 등기는 있어요. 부동산 전체가 물리적 소멸될 때 하는 게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이건 무슨 문제? 등기부의 문제인데 현재 등기부가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 아시죠? 그러면서 말소회복도 종류가 전부의 말소회복 등기가 있고 그리고 일부의 말소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이때 전부의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 방식으로 일부의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소개하려 하는데 이 큰 차이점은 뭔가요? 등기는 뭐가 생명? 순위가 생명. 그렇죠? 등기의 순서가 생명이죠? 근데 이 주등기 번호에 붙여 쓰는 게 뭔가요? 부기등기. 늦게 등기에서도 뭐와 순위 같다? 주등기와 순위 같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전부의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 주등기로. 근데 이것은 종전순위입니다. 일부의 말소회 무슨 등기? 부기등기합니다. 이 모습만 제가 잠깐 소개해 볼 겁니다. 자, X부동산의 뭐 지상권 등기가 X부동산의 그 갑을 명의의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의 을구죠? 소유권 이익을 기재했으니까. 그런데 요 갑의 전세권이 자 등기는 뭐가 생명? 순위가 생명. 만약에 이 부동산이 경매에 처해지게 된다면 어떤 순서 변제받아요? 경매대금에서 등기된 순서에 따라 등기 뭐가 생명? 순위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1번 갑의 등기가 부적법한 마술했어요. 이게 마술했으면 말소. 따라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되겠죠. 전부가 일부가? 전부가.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지상권의 말소 회복 등기가 돼야 됩니다. 몇 번으로? 1번, 2번, 3번, 4번 몇 번으로? 예? 1-1? 아닙니다. 그냥 1번으로. 전부가 말소된 건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어떤 순위? 종전 순위가 되어집니다. 가능하죠? 예. 그러면서 이는 2015년, 16년, 17년 등기된 겁니다. 됐는데 전세금만 일부가 말소됐어요. 부적법하게.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아시죠? 몇 년도에? 지금 18년이라 가정해 보세요. 몇 년도에? 18년에. 그렇죠? 이번에 전세권 등기에 전세금에 말소회복 등기 가능하죠? 자, 몇 번으로? 예.
2의 1이라 표현합니다. 다시라 쓰지 말고 2의 1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17년 등기한 것보다 이것이 뭡니까? 18년 등기한 거지만 순위는 앞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것만 기억하세요. 말세복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전부의 말세복은 주등기 방식으로, 일부의 말세복 등기는 부기등기 방식이 됩니다. 이것만 이 시간 여러분 확인해 주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뭐 이해관계 문제 나오는데 이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돼요. 이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소개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책의 370쪽 중간 박스, 말세복 등기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전부의 말세복 등기, 일부의 말세복 등기. 전부 말세복은 주등기, 일부 말세복 등은 부기등기.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 나오죠. 효력. 어떤 순위? 종전과 동일한 효력 혹은 순위 갖는다. 왜 부기등기하고 왜 주등기하는가, 그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부기등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등기 요 관련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